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abstract 벡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면 항상 퀀텀 파티클은 항상 abstract 벡터 스페이스의 한 원소로서 존재한다. 스테이트 벡터는 사실 이런 추상 벡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추상적인 벡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상적인 벡터라는 거는 임의의 벡터 공간의 벡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벡터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통의 책들에서 저 같은 경우 샹칼 같은 책에서 어떻게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 그리고 코디네이트 베이시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그 순서를 좀 논리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왜 임의의 벡터 공간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처음에 임의의 벡터 공간, 힐버트 공간을 가져옵시다. 힐버트 스페이스도 결국 벡터 스페이스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임의의 힐버트 공간을 가져올게요. 임의이기 때문에 이 힐버트 공간은 이렇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일 필요가 없고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아무 X나 P를 하나 고르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X랑 P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를게요. 이 X랑 P도 묘사할 수가 없죠. 이 힐버트 공간도 묘사할 수 없고 말입니다. 심지어 X랑 P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도 여러 개인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문제가 없다. 이렇게 X랑 P랑 아무거나 골라도 물리적으로 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양자역학의 특징이 이렇게 골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히 양자역학적인 이유예요. 리니어 알지브라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골랐잖아요. X를 골랐고 그러면 얘의 아이겐벡터 혹은 아이겐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기저에서 X 오퍼레이터는 X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될 테니까 당연하게 요 기저에선 X가 X로 표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one of the라 했죠. 그래서 X 기저는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여러 개 중에 이 잘 선택을 해서 잘 못 고른다면 여기에 이런 fx 꼴이 붙지만 이걸 잘 선택을 해서 p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 i 아바 ddx 꼴이로 표현이 되는 그런 기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힐버트 공간, 뭔지 모르는 힐버트 공간에서 저희는 이 x라는 기저를 이용해서 유클리디안 공간을 일반화한 공간으로서 아이소모피즘 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임의의 파동함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이 파동함수를 이 x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함수 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곧 그 로우 벡터를 일반화한 거라고도 제가 지난 영상에 찍었었죠. 그래서 이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원소로서 쓸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x랑 p를 아무렇게나 골라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요거를 결론적으로는 앱스트랙트 벡터라는 건 모르는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진짜 모르는 벡터 공간, 아무거나 가져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임의의 공간을 가져왔다는 걸 사실 이걸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릴 수가 없는데 굳이 묘사를 하자면 이렇게 아핀 공간이라고 해서 그 축이 안 정해져 있는 그냥 공간, 그냥 2차원 공간상의 한 벡터로서 이렇게 파동함수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걸 묘사할 줄도 모르겠죠. 저희는 축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비유를 그냥 화살표 댕강 있는 걸 비유를 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퍼레이터도 저희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좌표축 없이 데카르트 이전에 사람들이 묘사했던 방법들로밖에 이걸 기술할 수가 없겠죠. 이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를. 아무튼 하나를 골랐다고 합시다. 하지만 얘의 아이겐베이시스가 정해진 순간, 그걸 저는 편의상 IJ라고 적었는데, 이 축이 정해지는 순간, 아이겐베이시스가 정해지는 순간 모든 게 묘사가 가능해지죠. 심지어 여기선 되게 잘 골라서 X 오퍼레이터랑 P 오퍼레이터도 형식이 깔끔하게 나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린 사실 이 전 과정을 모두 모른 채 앞으로 요 i랑 j, 즉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닐 것 같다고요?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파동함수를 전부 이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사실상 얘기하는 셈이 되거든요.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문제를 풀고 코디네이트 베이시스에서 원하는 값을 얻어서, 예를 들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사이 x꼴로 풀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보르네 해석만 딱 이용해서 이 확률 진폭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뭐 되게 자명한 경우 같지만 그럼 만약에 내가 p 베이시스를 이용했다 하면요? 라고 해도 이 p 베이시스를 이용했다는 거, 그 모멘텀 베이시스를 이용했다는 것도 결국 사실은 프리 변환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 그 포지션 베이시스 상태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잖아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 이
X 베이시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사이 자체만을 논의할 수 없고 이 X 베이시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여기서 시작을 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상관없지만 굳이 이 앱스트랙트 벡터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나타내고 싶다면 이 임의의 벡터다. 임의의 벡터고 이렇게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아이소모피즘 관계로 이렇게 탄탄하게 항상 같은 물리적 결과를 주도록 임의로 뽑았지만 X랑 P도 임의로 뽑았지만 그 뒤는 저희가 골랐죠. 힐버트 공간은 임의로 뽑았고 X랑 P는 임의로 뽑았고 그 뒤로는 저희가 골랐잖아요. 이 뒤로 저희가 고른 순간부터 어떤 걸 고르든 물리는 잘 통용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공간은 진짜 임의의 벡터 공간이었다. 추상적인 벡터는 임의의 벡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